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는요. 이경 전 대변인, 그 정의찬 특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이경 대변인하고 정의찬 그 특보 같은 경우는 결론 먼저 얘기하면 좀 다릅니다. 사례가 달라. 우선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경 후보 같은 경우 요번에 부적격 그 판정이 나왔죠. 지금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 검증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이죠. 김병기 의원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경 대변인이 이 500만 원 그 뭡니까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언제죠? 2021년이죠. 2021년 11월 12일 날 이경 대변인이 차를 타고 차선을 딱 들어가는데 뒤에 있던 차가 기분 나빠갖고 막 경적을 울리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경 대변인 차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다가 쓰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복 운전이거든요. 그런 게. 그걸로 이제 고소가 들어갔고 재판을 받고 이거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거는 총선 후보 부적격이다 하면서 부적격 판결이 나왔어요. 기사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보복운전 혐의로 이경 대변인이 총선 후보 부적격 판결을 받았다. 500만 원 나온 거죠.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황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죠. 열받을만 하지. 그래서 한 거야. 성격이 있잖아.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갖고 이경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사실은 이것도 이건데 경찰 대응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사에서는 차량에 탑승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복운전을 받아들이 없다 하면서 부대변인에게 500만 원 선고를 했고, 이경 대변인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적격으로 이번 총선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경 대변인 되게 저한테는 호감이에요. 그리고 되게 선거도 열심히 했어. 근데 안타까운데 사실 제가 봐도 이경 대변인의 이 행동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오늘 보신 분들은, 지금 방송 계신 분들은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시는데, 기사를 가만히 보고 이경 대변인이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저는 사실은 좀 이경 대변인 그 이야기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뭐냐면은 본인이 그날 술을 안 먹었대요. 술을 안 먹었는데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클락션 울리고 상황등 키니까 대리기사가 급제동을 걸면서 보복 운전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는 이경 대변인이 경찰서에 가갖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운전했다고 했죠. 내가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는 대리기사가 했다.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다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몰라, 우리야 이경 대변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 다 보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 쪽 사람이 이경 대변인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선 이경 대변인이 말이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왜 본인이 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대리기사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대리기사 물론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연락도 안 되지만 2달이 아니고 지금 벌써 언제야 이게 한 2년 된 거 아닙니까? 꽤 오래된 거니까 뭐 대리기사를 못 찾았는지 이기영 대변인 말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누가 될까봐 대리기사를 뭐 찾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 납득이 안 되고 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딴 것보다도 이 사건이 2021년 11월 때 사건이잖아요. 2021년이야. 무슨 예전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때는 이미 이경 대변인이 아마 대변인 시절일 거예요. 대변인 시절. 그러면 본인이 정치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조심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경 대변인을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인이 조심해야지. 2021년인데 본인이 무슨 사회생활 할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요.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2021년이면 본인이 정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때야. 다음 총선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할 때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했을까? 전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경 대변인 지역구는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이경 대변인이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총선에서 출마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이상민이 탈당했잖아요. 전 그래서 이상민이 대전 그 유성을인데 탈당한다는 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럼 저기 경선 안 하겠네? 왜냐면 민주당이 지금 총선 룰이 어떻게 되냐면 사고 지역 그리고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 있죠. 거기는 무조건 전략공천이에요. 지난 총선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는 총선 갑자기 단어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 공천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총선 지금 나갈 수 있을까? 경선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의 신청했나? 아직 이거 부적격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의 신청하면 돼. 이의 신청. 근데 이의 신청해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이거지만 이 지역구 자체가 경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경선을 안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상민이 탈당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략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 준비하는 사람들 열받지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경 대변인 문제는 저도 참 안타까운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기사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했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열받는 거는 사실 이거지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달에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특보로 임명했어요. 특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내년 총선 있죠. 총선 때 선거를 내보낼 사람들이 있어. 이재명 대표도 자기 사람들 선거 내보낼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커피타임님께서 새날을 한번 보라고요? 새날에 뭐 이경 대변인 얘기가 있나 보죠?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도 자기 사람들을 선거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연동형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 자매정당을 이용하건 비례적 정당을 이용하건 이제 의석수 비례 의석을 뭐 본인들이 단독으로 낼 때만큼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사람들을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사람들을 공천을 줘가지고 좀 승산이 있게 하려면요. 우선 본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선이 중요한 거예요. 경선. 우선 내부 경선이 중요한데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그 타이틀 주려고 만든 게 이런 거예요. 특보 임명 같은 게. 그러니까 특보에 임명된 사람들은요. 이재명 대표의 그냥 아주
측근으로 봐도 거의 무방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음 총선 때 거의 나갈 사람들이라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보는 딴 게 아니에요. 총선 때 내보내려고 만든 게 특보야. 그리고 이 명함에다 뭐 하나 써야 되니까, 응? 써야 되니까 그거 직함을 주려고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특보로 임명받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 대표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 보면 거의 뭐 무방하죠.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비판하는 거야. 아, 지금 자객 공천 스팸 만들기냐? 뭐 그런 식으로. 뭐 어쩔 거야? 맞다. 이런 건 부정할 필요 없어. 맞아. 그러면 돼요. 그 뭐 어쩌라고? 뭐가 문제야? 지들이 지금 말을 뭐 자객이라고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뭐가 자객이야?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경선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지역구 164군데? 3군데가 민주당 지역구인데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면은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경선 치르면 다 자객이야?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이런 제목이 어딨어요. 보면은 이때 이게 8월달에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특별 보좌역 회의를 열고 특보단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뭐 박균택, 송기호, 이건태 변호사 그리고 또 김문수 씨, 그 김문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태준, 뭐 임기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정의찬 전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 정의찬 씨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9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을 진짜 세게 한 사람이에요. 당시 기사 찾아보면 이 정일산 씨가 주도가 돼갖고 정일산 씨가 그때 그 조선대 이 회장이었고 또 한총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한총련 쪽이지, 한총련. 근데 학생운동을 그냥 하지 않고 굉장히 세게 했어. 굉장히 세게 했던 그 지도급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번에 나가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냐면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이에요. 여기 지금 현역 의원이 누구냐? 윤재갑이죠. 근데 윤재갑 의원은 문제가 안 돼. 지난 총선에서는 윤재갑 의원이 그 미래통합당 상대로 아예 압승을 했어. 당연하지. 여기야 뭐 당연히 압승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현역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지금 우세해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 박지원이 현역 국회의원보다 지금 지지율이 한 3배가 나와요. 3배가. 여기는 사실 박지원이 만약에 선거에 나가면은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아주 높아. 그런데 여기에 요번에 정의찬 특보가 추천표를 던진 거예요. 3위. 사실 정의찬 씨가 나가도 여기서는 굉장히 어렵지요. 박지원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해남에서. 우리는 박지원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와? 그러지만 지금 뭐 박지원은 거의 여기서 압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박지원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만두면 정의찬이 되지. 근데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정의찬 씨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나가겠다는 거야. 거기를 무슨 엄청나게 무슨 쉬운 데가 아니고 여기는 경선이 어려운 곳이지. 그런데 정의찬 씨가 여기 나가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우선 14일 날 적합 후보 그 총선 후보로서 적합 판결이 나왔어요.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었잖아. 근데 정의찬은 적합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난리를 치고 있죠. 조선일보하고 보수 언론들이 개 난리를 치고 있어. 왜 그러냐? 정의찬 씨가 학생운동할 때 5년 징역을 살았어요. 5년. 근데 그때
죄목이 뭐냐면 상해치사. 고문치사가 아니고 상해치사. 사람을 죽였어요. 그 상해치사 혐의로 그 실형이 나왔거든요. 실형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없어갖고 상해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지금 이 특보로 안 치고, 그리고 지금 선거에 내보내겠다고 적합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개 난리를. 개 난리를. 여기가 남청년, 한총련 산하 광주 전남 대학 총학생연합회, 줄임말로 남청년이요. 남청년 의장이었거든요. 의장.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정특보가 가담한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은, 이게 이제 이종건이라는 사람이 뿌락지 아니야? 라고 의심을 사가지고 당시 그 뭡니까 이 운동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동아리 방에 딱 가둬놓고 7시간 동안 팼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뿌락지 아니야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이종건 씨가 사망한 거죠. 97년 5월 17일 이종건 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남총련 간부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하며 경찰 프락치라고 자백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처음 이 씨가 술에 취해 대학 캠퍼스에 쓰러져 있었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사망했다고 했다. 사건은 은폐하려고 한 것이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났다. 아마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 얘기를 어떻게 믿어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를. 근데 이 내용은 조선일보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 실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민주당에서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정의찬 씨에 대해서 재검증을 한 다음에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아니, 정의찬 씨 자체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그걸 떠나가지고 절차가 없어. 적격을 줬어. 그리고 진짜 뭐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 이거는 너무 심한데? 제 범죄를 했다고 쳐. 그러면 우선 최소한 전날에 적격이라고 판결을 했잖아. 그럼 그 사람을 불러갖고 좀 물어보던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선일보 기사만 보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해놓고 갑자기 또 부적격으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그 이동경 TV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이의 신청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도 충격을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자기한테 연락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결론만 얘기하면 정의찬 씨를 이렇게 그 부적격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 얘기 들어보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들어보세요. 우선 이 사건은요 사실 참담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여기는 이재명 대표 측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건 다 옳아, 그렇게 보면 안 돼. 우선 정의찬 씨가 연관되어 있는 그 상해치사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한총련이라는 이 단체를 90년대의 학생운동을요 와해시켜버린 사건이야 실제로. 근데 조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사건은 조작이 아니에요. 실제로 학생운동권에서 프락지로 의심되는 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 맞아요. 우선 당시 기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건은 5월달에 일어났는데 이게 한겨레 97년 6월달 기사입니다. 전남대 교내에서 20대 변사
남총련, 프락치 혐의 조사.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 당시 기사를 보면 이종건 씨 24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전남대에서 변사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전남대에 용봉 문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 회장 기혁 씨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종건 씨가 요 용문 문학회에 가입을 했대요. 근데 이종건 씨가 어떤 이름으로 가입했냐? 박철민.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명 쓰시는 분들 거의 없죠. 가명을 쓰잖아, 가명을. 근데 이종건 씨는 나중에 그 본명이 밝혀진 거고, 요 전남대에서 용문 문학회 회장, 문학회에 가입할 때 이름은 박철민이었어. 박철민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 회장이 보니까 이 학생은 아무래도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 거야. 근데 지금의 대학 캠퍼스 분위기와 당시 분위기는 다르죠. 이때는요, 김영삼 정부 말기인데 김영삼이 학생운동 때려잡으려고 사실은 굉장히 한총련 사태 막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학생운동이 마지막으로 막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활동하던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요 시대 끝나고는 학생운동이 없어졌죠, 사실. 이때가 학생운동의 거의 마지막 시대로 보면 돼. 마지막 시대. 실제로 폭력도 난무했어요. 없지 않았어. 그래서 이 기혁 씨가 동아리 선배이자 남총련에서 활동하는 이 선배들한테 저 사람 이상하다, 뿌락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이 박철민 씨를 데려가갖고 조사를 한 거야. 이 기사를 보면요, 이 씨는 다음 날인 27일 새벽 3시 35분 전남대 대강단 옆 잔디밭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씨를 조사한 뒤 타일러서 되돌려 보냈는데 나중에 다른 학생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때는 누가 범인인지 모를 때야, 기사가. 근데 누가 죽인 거냐면 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이승혁. 근데 이승혁 씨가 어떻게 한 겁니까? 본인들이 죽였어, 사실요.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캠퍼스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건 거지. 캠퍼스에 누가 쓰러져 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그냥 타일러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었더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의 부검 결과 이 씨는 온몸에 타박상, 다리뼈 골절, 손목 등에 피멍이 든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 씨와 외부 충격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잠정 결론 짓는 한편 프락지로 오인돼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이 당시에 여기에 정일산 씨는 연관이 없었어. 경찰들도 정일산 씨를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고, 정일산 씨는 의장이었는데. 6월 16일 날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 남총련 만취 상태 집단 폭행. 여기 보면요, 폭행에 직접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광식, 그리고 전병모, 장형욱, 이승철, 요 네 사람이 폭력에 직접 가담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사 보면 알겠지만 뭐 술을 만취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팼다는 거야, 7시간을. 나중에 이분들은 이걸 다 부정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때린 건 맞아, 손하고 발로 때렸지만 쇠파이프 때린 거 아니고 우리 술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당시 수사할 때 보니까 그 주변에 술병이 많았거든. 그거 가지고 취했다는 거야, 술병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사가 뭐가 있냐면,
심한 폭행으로 의식불명, 약물 강제로 먹여서 질식사. 이건 뭐냐면 이제 갈수록 정황들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뿌락질하고 의식을 받아가지고 끌고 가갖고 실제로 7시간을 팼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본인들은 주먹과 발로만 했다는 거지. 근데 이 맞다가 쓰러진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치료하겠다고 하면서 약물을 먹인 거지. 근데 약물 먹인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문제가 커지는 거야, 점점. 그러놓고 나서는 본인이 본인들이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고 옷을 바꿔 입히고, 이런 게 증거인멸이죠. 옷을 바꿔 입히고, 동아리방에서 죽었는데 동아리방에서 죽지 않은 것처럼 캠퍼스로 갔다가 뉘어놓고 그리고 신고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폭행, 은폐, 가담 학생 15명 정도 된다. 강제로 먹는 약물로 인한 질식 또는 심장 마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대 의대 법의학팀 박석대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심한 외상으로 의식을 잃은 뒤 학생들이 억지로 먹인 소화제가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 했다는 거죠. 또 모서리가 있는 둔기로 상당히 많은 가격을 받아 심한 외상을 입은 것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굉장히 우리 커피타임이 말씀이 말하는데 진짜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아끼는 정인찬 후보가 정치하면 안 되죠. 저게 진짜라면은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정인찬 그 당시 의장이 관계에 있다는 게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 갑자기. 원래는, 왜냐면 정일산이 여기에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장소에도 없었고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언론들이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냐면 남총령 의장한테 치사 보고했다. 이 남총령 의장이 정의찬이에요. 정의찬. 그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장한테 보고했어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경찰들이 이걸 수사할 때 물론 그 사망 사건이니까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타겟이 누구였냐면 남총련 의장 정의찬이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 주 인물이었거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건의 중심에 정의찬 씨가 직접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남총련 의장도 가담했다. 막 그런 식으로. 정의찬 조선대 총학생회장 정의찬 씨가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정의찬 씨는 가담한 적 없다는 거죠. 가담한 적 없고 폭행한 적 없고 그 자리에도 나는 없었다.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사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 형이 제일 높은 형 받은 사람이 정의찬이야. 그런데 폭행 가담자로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97년 6월달 이종건 씨 치사 사건 관련자 모두 18명 이 경찰 수사 발표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그룹이 있어. 그룹이 어떻게 그룹이 되느냐? 우선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6명, 그리고 사건 은폐하려고 한 사람들 8명, 그리고 뒤에서 일시 폭행이나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 받는 사람이 정의찬 씨 등 4명.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접 폭행에 가담하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엮으려고, 지도부까지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너희가 지시했지? 이거는 지금 폭행 사망 그리고 이 은폐한 거,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거 결국 너희들이 시킨 거 아니야? 그렇게 엮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6년형 받은 거죠. 사망 폭력으로 죽인 사람보다 뒤에서 너희가 지시했잖아 하면서 그 지도부한테 제일 큰 형량이 나온 거예요. 이게 6년 징역. 그리고 대법에서는 결국 이
한국 가갖고는요 5년. 그래서 결국 5년형을 살아요. 5년 채우지 않고 아마 4년 넘게 살았을 거야. 이종건 씨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정희찬 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증 3년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엄청 큰 사건이야. 엄청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아니야. 만약에 저는 여기서 정희찬 씨가 진짜로 폭력에 가담했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 사면 복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 복권 됐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복권 되면 다 합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를 냈는데 살인 경험이 있어. 근데 그것도 무슨 과실치사가 아니야. 과실치사가 아니고 뭐 군대에서 뭐 구금자겠다 하면서 누굴 때려 죽였어. 그런 사람이 사면복권 돼갖고 정치하겠다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지. 당연한 거예요. 난 만약에 진짜로 법원 판결대로 정희찬 씨가 그 배후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구타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물론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냐. 때리다 보니까 죽은 거지. 좀 다른 겁니다. 그건 죽일 목적으로 때린 건 아닌데 때려가지고 결국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 입은 걸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말 지시했다. 만약에 지금 법원에서는 지시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시했고 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는데 증거인멸 지시한 게 맞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면이 뭐가 중요해. 다른 거 하면 되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일 하는 건 괜찮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이의 신청을 했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입장을 얘기를 해요. 어떤 입장을 얘기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본인은 사고 현장에 없었고 또 강압수사로 엮인 피해자다. 사건의 실체 측면에서 저는 해당 사건 당시 폭행 현장에 없었으며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만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강요 등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괴로워하다. 남총령 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공직자 후보 선출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거야. 본인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에서는 마치 정희찬 씨가 단지 의장이었던 정희찬 씨가 지시한 것처럼 하지만 난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내가 최고 지도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지. 나랑 관계없이 벌어진 살인사건이야. 그러나 내가 최고 지도부의 의장으로서 이거는 나와 무관해 할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학생운동권에서 이런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꼬리 자르기, 정치권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버릇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당시 20대 대학생들 학생운동 선후배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어요. 많이. 야, 책임 내가 져야지. 그럼 있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시 광주지검에 그 부장검사가 아니 광주지검에 강력부 검사가 누구였냐면요. 양구란 검사였어요. 양구란 검사. 당시 동시대 때. 근데 양구란 검사가 지금 정희찬 씨 탄원서를 썼죠. 저는 탄원서가 몰랐거든요. 몰랐고 그 내용도 몰랐는데 오늘 그 EJ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탄원서 확인 못했어요. 아직 못했는데 여기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당시 검사였던 양무람 씨가 탄원서를 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 그 당시에 지휘부로부터 정희찬 잡아놓으라고 지시가 왔었다 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라면 억울한 거지. 그러면 도대체 난 그래. 법적인 판결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판결은 정희찬 씨가 지시해서 마치 죽인 것처럼 정희찬 씨가 폭행을 지시한 것처럼 그리고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처럼
판결이 내려졌고 형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지금 와서 정의사 씨가 하는 얘기라든가 당시 검사였던 양문학 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플러스 사면복권 받은 거고. 그러면 최소한 검증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매몰차게 그냥 전날에 합격했다가 오늘 불합격할 게 아니고 제대로 알아봐야지. 제대로 알아보고 불러갖고 이야기도 하고 정황도 물어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잘라버립니까? 조선일보 기사 하나 때문에?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들은 사실 막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건 이미 다 기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판결도 정의찬 씨가 폭력 사례에 가담한 걸로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막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 제대로 좀 디펜스를 해줘야지. 그냥 귀찮아, 머리 아파, 그냥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경 대변인하고 정의찬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르다고. 뭐 이경 대변인 얘기를 사실 기사만 봤는데, 기사만 봤을 때는 이경 대변인의 그 이야기가 납득이 좀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정의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에 연루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연루된 사건에서 본인이 진짜 가해자고 본인이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하면 안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당시 정의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 거고, 도의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담해갖고 폭력을 행하거나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이란 말이야. 그거를 지금 당시 강력부 검사도 말하고 있잖아. 그럼 최소한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그냥 아웃시키냐고요. 이건 좀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앞으로 조선일보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 문제 있나 하면 다 이렇게 잘라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지네들은 예를 들어서 김태효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 김관진이라든가 이런 새끼들 진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해놓고 그냥 써버리잖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김태효가 지금 뭡니까? 이 기밀 유출로 대법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 김태효를 안보 이 1차장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밀을 유출한 새끼를 그걸 시켜? 사면을 시켜놓고 다른 걸 시키면 뭐야? 다른 거 차라리 다른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변명할 기회는 줘야지. 변명할 기회도 안 줘.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의찬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이의 신청을 했고, 이게 아마 이제 민주당 그 검증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앞으로 평생 정치 못하는 거예요. 평생. 좀 이 민주당 그 공식선거 검증위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고 단순히 그 여론만 보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자르지만 그게 아니면 제대로 변호해 주던가 입장을 말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실 사람들의 정치 인생을 딱 주운 글씨를 딱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만약에 정의찬이 정치 못하죠?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뭐 달라져?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 김의겸 같은 사람들도 정치 못하는 거죠. 왜?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김의겸, 정봉주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영원히 못하는 거야. 근데 열린민주당 나오는 바람에 열린민주당에서 그 김의겸 같은 경우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죠? 군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김의겸에 대해서 너 그때 부동산 투기 문제 누가 삼아요? 삼지 않지.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로 일관성이 있다면 요번에도 김의겸 의원 나왔을 때 지금 공천 나갈 곳 심사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나와야지.
4년 전에는 부적격인데 지금은 왜 적격이야? 기준이 뭐야 도대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아, 저는 김일경 의원 당연히 군산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4년 전에 부적격 했잖아. 근데 지금은 적격이잖아. 왜 적격이냐고. 달라진 게 뭔데? 진실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검증위가 좀 제대로 군산 예, 제대로 심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민영배 의원도 제일 먼저 탄원서를 올렸죠. 민영배 의원 그래도 되게 뭐라고 할까, 용기 있어요. 용기 있고 의리 있어. 민영배 의원이 정의창 관련해 가지고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민영배 의원이 여러분 민선 5기, 6기 광주에서 광산구청장이에요. 광산구청장이었어요. 아시죠? 근데 구청장 할 때 본인이 정의찬 씨를 공무원으로 썼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했대, 많이. 그래서 본인이 아는 거야. 그래갖고 본인이 쓴 거지.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 뒤 당 검증위원회에서 번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쉽고 신속하게 번복하다니. 조선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더라도 아닙니다. 오판입니다. 본인이 시사체장, 그러니까 광산구청장 일할 때 정의찬 예비후보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신원 진술서를 받아 관련 기관에 검증을 거쳤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 임명했습니다. 본인 잘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의찬은 당시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특별사면도 이뤄졌고. 근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민주당이 조선일보 기사 하나만으로 그냥 적격했다가 다음날 바로 부적격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검증위가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보수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네, 안타깝습니다. 이경 대변인도 안타깝고 정의찬 특보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검증위가 억울한 사람이 없게 좀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